지금부터는 개장 준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은 긍정적인 또 혹은 부정적인 내용들 계속 혼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빅이벤트 주간 속에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뚫어내지 못한 2600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이번 주 이벤트를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17일부터 개막되는 미국 엔비디아의 GTC입니다. 이 기술 컨퍼런스에서 어떤 기술들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반응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로봇도 있고 양자도 있고 전력도 있지만 반도체가 지난 한 주 동안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가 강세 그리고 우리 지수를 2600선 그 이상까지 끌어올려줄 힘을 보여줄지가 핵심입니다. 더불어 3월 20일은 바이오 종목들의 빅데이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주간도 중요합니다. 알테오젠이 40만 원을 다시 한번 뚫어낼 수 있을지 관심사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코 원전 본계약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직전 고점 3만 원을 뚫어낼 수 있을지도 따라가 보시죠. 자, 사정은 다르지만 미국과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연속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사정이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긴 한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12월 대다수 최고가를 경신했죠.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까지도 고점 경신이 12월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점을 타진하던 시기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었죠. 그런데 이 12월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지금 3개월 동안 보니까요. 쭉쭉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3월까지 해서 조정폭은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 이런 구간에서 추세 전환의 기로에서 완전히 꺾이느냐 이런 움직임 안에 금요일에 반등이 반갑게 나왔습니다. 금요일장 반등 움직임인데 무려 3주 동안에는 5조 달러의 시총이 증발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구간에서 나온 반등은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 구간에서 연속성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미국 시장이 고공행진을 보여줄 당시에 연저점 꾸준히 내려앉았던 구간이었었죠. 그리고 12월 9일에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2368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00을 뚫어서고 있는 두 달 동안의 급반등을 보여줬고요. 최고가 행진을 보여줬던 연고점 2월 19일, 20일. 이때 딱 고점 터치 이어지고 나서 3주 동안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미국 증시에서는 시총 5조 달러가 빅테크에서 증발됐는데 우리는 딱 박스권에서 그 다음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 구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아직 긍정적인 내용들은 덜 반영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반도체 추가 강세, 중국의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2600선을 넘어선 2월에 그 이상의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국이 여기서 흩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조금 더 반등의 연속성을 보여준다면 우리 쪽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반도체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대형주들은 조금 약했습니다. 코스피가 이 때문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형주의 부진, 종목 장세, 강세 움직임. 그 안에서 하이닉스는 당당하게 이 형님의 포스를 보여줬습니다. 20만 닉스를 다시금 재탈환한 건데요. 이제 그 다음 넥스트 레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최근 고점은 연초 대비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고 있는 반도체를 둘러싼 이야기는 나쁘지 않고요. 말씀드렸던 GTC 모멘텀까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봅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에 적극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최근 지난 한 해 동안에는 기관,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적극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만전자를 방어했던 게 연기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3월 들어서면서 지금 특히 지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연기금 그리고 전체 기관의 순매수 1위는 하이닉스였습니다. 이제 러브콜 취향이 바뀐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구간 안에서 금요일에 외국인까지 가세를 합니다. 1,800억 원의 매수 우위. 우리 시장은 팔았는데 하이닉스 쪽으로 2,000억 원 가깝게 사들인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수급적인 주체들의 바뀐 시선, 그 배경에는
일단 1분기 컨센서스가 이전보다 톤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월만 하더라도 지난 1분기, 그러니까 이번 1분기 하이닉스의 실적이 6조 원이 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거든요. 그런데 2달 지난 이번 달 들어서면서 잘하면 7조 원까지도 가능해라는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대 이상의 HBM 효과고요. 두 번째로 디램과 낸드 쪽이 아직 완전히 실적으로 돌아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출하량이 더 나빠지진 않고 기대에 부합할 거다라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지금 컨센서스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분기뿐만 아니라 연간 컨센서스도 지금 높게는 30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29만 원, 30만 원의 TP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과 함께 낸드 쪽에 탄탄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하이닉스가 HBM도 좋고 레거시도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대장으로 다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가 보죠. 그리고 하이닉스와 함께 올랐던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 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 쪽에서는 가장 대장입니다. 1위의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 이상의 HBM 효과를 반영했을 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 1위로 납품하고 있는 TC 본딩 장비, 여기에 강자가 또 한미반도체였었죠.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한화 정밀기계가 등장하면서 TC 본딩 장비의 독점력이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독점력은 유지될 거야 라는 이야기 속에 크게 요동치진 않았는데요. 올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좀 대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바로 지난 금요일 이야기입니다. 한화 세미텍의 비중 100%를 한화비전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상장사 한화비전으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한화비전 쪽에서 TC 본더 장비를 하이닉스 쪽으로 처음으로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4년 만의 성과로 이제는 공급망을 좀 확대하려는 하이닉스의 그 움직임에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데요. 일단 퀄 테스트를 못 성공시켰기 때문에 물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물량 한 60대 중에서 30대 정도는 한화비전이 가져갈 거다. 그럼 거의 50%인데 독점력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이런 흐름 안에서 이제는 추격자와 그 프리미엄을 내어주는 한미반도체 양사의 전략이 뒤바뀔 수 있는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일부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더 이 격차가 벌어질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GTC 2025, 또 다른 추격자 삼성전자의 성과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일단은 젠슨항 트레이드로 지금 GTC를 둘러싼 이 투자 아이디어를 쭉 나열해 봤습니다. 블랙웰 발열이 잡혔을까요? 이와 관련돼서 유리기판과 액침 냉각이라는 투자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력과 함께 HBM, 그리고 소캠 중요하겠습니다. 양자 주간이기 때문에 젠슨항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코스모스 이 로봇 플랫폼에서도 신기술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기조연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힌트들 주목해서 19일 오전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죠. 관련 종목들은 반도체로 쭉 밸류체인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추격자 행보는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천안 공장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들렸습니다. 매번 양치기 소년처럼 콜 승인은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고요. 더불어 GTC에서 삼성전자는 신기술, 신제품, AI, HBM, ESSD 공개, 더불어서 소켓 모듈도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하이닉스의 변동성도 같이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바이오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한 주가 되겠습니다. 3월 20일이 그 종지부가 될 빅데이인데요. 유럽의 폐암 학회가 4월부터 진행되는데 이 학회 앞두고 초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힌트들 쭉 나열이 되는 게 3월 20일. 더불어 HLB의 리보세라니 이 병용요법 FDA 승인 결과도 발표됩니다.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존슨앤존스의 아미반타암압 이 병용요법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생존이
가능한가? 이 기간이 1년, 2년, 그 이상 30개월까지 나올 경우에는 서프라이즈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지난주 모처럼 만에 40만 원 목전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담은 가운데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가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으로 지난 금요일에 사들인 금액은 546억 원이고요. 한 주 동안에 뭘 가장 많이 샀나 주간으로 집계해봐도 외국인 매수 1위는 코스닥 안에서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거든요. 로봇주에서 이제는 바이오로 다시 외국인의 시선이 옮겨가는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4개월 만에 적극적인 러브콜이고요. 지금 상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고는 다 바이오거든요. 시각 변화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테오젠의 타임라인을 보면 외국인들이 3월을 좀 기대하나 본데? 라고 싶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월 20일에 키트루다 SC 이 임상 3상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품목 허가 신청 미국에서 이뤄지고 잘하면 연내 이 품목이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3월 20일 더불어서 빅파마 기술 이전 계약이 이달 안에 공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의견이거든요. 이게 나올 경우에는 지금 엔허2 관련해서 소송이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벤트로서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들리고 있습니다. FOMC 이번 주에 있습니다. 여기서 3회와 관련된 이 점도표가 다시 또 바뀌게 된다면 인하 횟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바이오 쪽까지 투심을 긍정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2분기에 학회가 자리된 만큼 이 기대감들을 반영한 바이오주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원전입니다. 체코의 본계약 임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러브콜과 함께 다시금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미 2월 중순까지 올라가면서 월 단위로 봐도 연간 단위로 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52%, BHI가 34%가량 올라온 구간입니다. 그런데 체코 계약 체결이 된다면 여기에서 업사이드는 더 열릴 것인가? 이제 2차 랠리의 시작인가를 알릴 수 있을까요? 첨단 국가로, 우리 지금 민감 국가로 우리나라가 지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16일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품목 관련해서 수출, 원재료와 관련된 잡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도 지금이 정말 기회일지, 잡음은 어떻게 소화해낼지에 대해서 지금 개장 중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죠. 네, 개장 앞두고 두 분과 동시효과 구간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 김태성 IS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엇갈려서 헷갈리네요. 금요일에 차 소장님, 미국장 기술주 반등 나왔잖아요. 네. 야간 선물지도 좋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또 나스닥 선물이 빠져요. 이런 구간 안에서 미국의 조정은 끝나고 우리는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더 가나?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 파생 만기가 끝난 상황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제 파생 만기주가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나스닥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게 큰 영향이다라고 보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지금 파생 만기를 앞두고 그 IT 쪽들이 청산한 물량들, 그러니까 이제 숏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 확실히 들어왔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주에 또 GTC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 주 우리가 좀 탄탄한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외생 변수, 전국에 대한 불안감들 여전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2,500선에 대한 확고한 저는 믿음이 있다라고 보고 삼성전자가 55,000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렇게 지수가 흔들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저희 넥스트트레이드 처음 이제 출범했을 때도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대체거래소의 품목이 이제는 110개로 확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이마트도 포함이 되고 영향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열리죠.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그 일정을 두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열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이제 대체 거래소가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지 않죠. 거래가 종목이 이제 작으니까.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대부분의 종목까지 다 주요 종목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보면 이제 적응의 시간인데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가격 기능이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끝난 이후에 올빼미 공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격 기능에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가격 기능을 하게 된다라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그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거래소 그 11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수입들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여기에 지분을 참여한 증권사가 있고 단지 이제 거래만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지분을 참여한 증권사들이 주로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데칼솔님이 채팅창에 아이센스 400만 원 가지고 6% 그러니까 거래 작게도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런 변동성 때문에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반 이 변동성을 계속 겪는 움직임들이 종목 안에서 좀 확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주고 계세요. 그 잡음들은 저희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또 반도체잖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삼성전자가 2.74% 상승 출발을 앞두고요. 지난주 20만 원 회복한 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20만 원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오늘 기대감 큰데요. GTC 앞두고 주인공 바뀌어요? 일단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GTC에서는 이제 총 두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B300 시리즈의 양산 시점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 이제 양산 시점을 알아야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가 정말로 시장 예측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B300 시리즈의 이제 양산 시점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플러스 이 블랙홀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시장의 관심은 뭐에 쏠려 있었냐면 발열을 어떤 형식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이냐 액침이냐 액체 냉각이냐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인데, 이번에 젠스왕 사장이 여기서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또 시장의 판도도 빠르게 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출발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시간차를 두고 이제 강한 쪽과 이제 강했다가 좀 밀리는 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 장 초반에 강함에 너무 현혹이 돼서 쫓아가는 투자를 하시기보단 만약에 없으시다면 장중에 나오는 눌림 그리고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조금 더 강한 쪽에 대한 베팅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읽어보자 하시네요. 네. 하이닉스는 어때요? 차 소장님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 18만 원 밑에 갔을 때가 진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또 20만 원 올라왔는데 이제부터 또 시작인가요? 아니면 여기선 좀 챙겨요? 18만 원에 밑에서 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챙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챙길 단계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매수 단가잖아요. 네. 저는 뭐 20만 원 초반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한 단가인데, 오늘 아무래도 저도 이제 김승 본부장과 같이 조금 상승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따라가시긴 좀 뭐한 것 같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번 주 안에 2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인다라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 접근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29만 원, 30만 원 까지 최근에 올렸거든요. 특히 대형 증권사들이 올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오늘 만약에 21만 원 넘지 않으면 매수고요. 21만 원이 넘어서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은 한 템포 좀 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망주를 하이닉스 가져와 주셨어요. 네.
시초가 중요하겠습니다. 21만 원으로 지금 중심점 잡아주셨는데 목표가와 손절 라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저는 25만 원을 보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고점이었던 23만 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가격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손절 라인은 18만 원인데 손절 라인은 특별히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8만 원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25만 원. 그러니까 직전 고점 지난 7월의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시원한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21만 원 아래에서 시작할 경우 적극 매수 전략 참고해 주세요. 자, 유망주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LS 마린 솔루션 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오늘 보세요? 네, 일단 뭐 두 가지인 거죠. 반도체가 움직이면 전력기기가 그동안 가장 밀접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에 왜 LS 마린 솔루션이냐라고 하면 에너지 3법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LS 지주사 대비 이제 자회사 가치를 좀 체크를 해보면 LS 마린 솔루션은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지금 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적 케이블은 메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산업이고, 여기에 과거에 지금 이제 참여를 했던 기업이 LS 마린 솔루션이라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5만 원이고 이제 목표가는 저는 20만 원을 잡고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